안녕하세요, 원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투자 이런 거는 2024년 11월부터 촬영하는 기준으로 11월 5일까지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니까 한 17% 정도가 나왔어요. 약 17%예요. 오늘 측정한 거랑 내일 측정한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코스피랑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내려갔었어요. 이런 적은 거의 코로나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투자한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설명드릴 투자는 좀 더 안정감이 있고 변동성, 하루 만에 쫄딱 망했다 이럴 일이 없는 투자 방법이에요. 영상에서 늘 설명드리는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차트를 하나 보면은 차트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980년대,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올라온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등락은 이렇게 약간씩 있지만 거의 이제 큰 변동 없이 쭉 올라왔죠. 여러분이 그냥 이 차트만 보고 판단해도 엄청 내려가거나 엄청 올라가거나 그럴 일이 없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전지향 투자자다, 그리고 예금만 하다가 제 영상 보고 단기 채권, 저위험 상품 투자해보고 증권사 이런 게 익숙해졌다. 한 달만 해보셔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밟아야 될 스텝이 포트폴리오 투자인 거죠. 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80년대 블랙 먼데이 이런 일들도 있었고 99년, 2000년 이때는 닷컴 버블이라고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80% 됐던 적도 있어요. 요즘에 또 AI 버블론 해가지고 그때랑 비슷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2000년대 초반에는 08년도 금융위기, 2010년대로 들어오면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어요. 그리스 파산한다. 우리나라는 저축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많았죠. 근데 인간은 잘 까먹으니까,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건 다 잊어버리고 1, 2년 동안 올랐으니까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테크를 한다는 게 1년, 2년 해가지고 10배, 100배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5천만 국민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SNS에 나오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아마 투자를 지금부터 하시고 죽을 때까지 아마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길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럼 30년, 5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1년, 2년 수익을 잘 본 거 그걸 따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긴 기간 봤을 때도 꾸준했던 투자를 따라 해야 될까요? 제가 운영하는 교육원 이름도 안지향이잖아요. 안전지향 투자, 안전지향 재테크 이런 거여서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엄청 잘 됐다 그래도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조금 더 길게 보고 보수적으로 매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 설명드릴 투자법은 포트폴리오 투자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처럼 미술 입시생이다 하면은 입시 준비할 때 본인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잖아요. 영상 PD님도 포트폴리오를 들고 와요. 개발자 분들도 만약에 채용을 한다 그러면 개발자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와요. 그런 것처럼 이 투자법 중에서도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어떤 유명한 분이나 어떤 유명한 기관이나 이런 데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얘기나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을 많이 만나 보다 보니까 인상 깊은 게 재테크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주식 고르는 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적금 하다가 주식 고르는 법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 중간 다리가 없이. 그러니까 주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는 조금 더 뒤에 얘기고 앞에 있는 걸 배워야 되는데 앞에 있는 거를 원하지 않고 뒤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시니까 특히 안전지향 투자자인데 조금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분이 써준 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개별 종목 투자법을 빨리 배우고 싶었다. 다른 분들도 그럴 거예요. 많은 수익률을 원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이러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도 하고 금 투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었으니까 왜 이렇게 예금만 하시던 분들이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로 될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대학교 나오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으니까 공무원 아니면 일반 기업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선택지가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고 장단점도 따져보게 되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재테크도 마찬가지로 아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오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여기 단계에서 언젠간 여기까지 갈 텐데 중간 다리들을 밟고 초등학생이 대학교 거 바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요런 단계를 좀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게 처음에 지금 인용했던 분도 조만간 애들한테도 포트폴리오 투자 계좌를 만들어주고 싶다. 소액이지만 한 달에 투자하는 거 보여주고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를 경험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튜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뭔가 알려준다 했을 때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해보실 수 있다. 이런 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구 포트폴리오 얘기 드린 건 지금 이 영상뿐만 아니라 24년도에도 말씀드렸고 23년도에도 말씀드렸고 22년도에도 말씀드렸어요. 21년도 영상도 아마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비공개해놨을 거예요. 제가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카페에도 글로 남겨놓은 적도 있어요. ISA 계좌에 넣을 뭐 4가지. 사실 이것도 뭐 따져보면 연구 포트폴리오거든요. 거기서 조금 변형된 거 7만이 넘었어요, 조회수가.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해는 해요. 교육원을 운영하거나 재테크 유튜브 채널 운영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비슷한 분 얘기를 들어봐야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인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투자법이 연구 포트폴리오다 이런 얘기 드릴 거고 왜 이게 가능한지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대 수익률이랑 최대 손실률, 연평균 수익률 이런 것들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게 연구가 퍼머넌트거든요. 지속적인 이런 뜻이에요. 영구적인 할 때. 그래서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간단합니다. 주식 25%, 채권 25%, 금 25%, 현금성 자산의 25%. 현금으로 보유한다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활용을 하면 좋겠죠. 약간 변형을 가해 줄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7, 80년대 오일 쇼크 있고 80년대 뭐 블랙먼데이 이런 것도 있었고 2000년대 닷컴 버블도 있었고 08년도에 금융위기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락했던 아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길게 이어진 거는 몇 년 동안 이어졌었어요. 코로나 때처럼 한두 달 만에 반등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그럼 방어력이 얼마나 좋았냐? 방어력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안 맞긴 한데 이것도 이제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상대적으로 얘가 더 좋았다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미국 주식 S&P 500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오일 쇼크 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최고점일 때는 120포인트 가까이 갔었다가 최저점 65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던 거예요. 이제 또 87년 블랙먼데이 사태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 330포인트에서 220포인트까지 거의 한 30% 40%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닷컴 버블 때는 제가 닷컴 버블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게 미국 주식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50%가 됐어요. 이건 S&P 500이 그렇고 나스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80%까지 됐었어요. 기술주들 위주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또 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고점 대비 저점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50% 정도 됐었죠. 근데 이게 당연히 뭐 짧은 기간이니까 꾸준히 투자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은퇴를 한다고 생각해보면 은퇴 자산 막 쌓아놨다가 퇴직연금, 연금 계좌 아니면 뭐 장기 투자하는 계좌 쌓아놨다가 갑자기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0%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야 되나? 계속 투자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뭐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나? 아찔한 순간인 거예요. 소득이 이제 꾸준히 있을 분들한테는 더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면은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돈을 굴려야 되는데 그때 마이너스 50%가 된다. 추가적인 소득이 적을 텐데 그럼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보여드린 거지 여러분들 막 위협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태 때 고점까지 회복하려고 했으면은 짧으면은 3개월 6개월 만에 된 적도 있지만 금융위기 때도 고점 회복은 한 5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닷컴 버블 때는 나스닥 기준으로 생각하면 막 10년 15년 걸렸어요. 미국 주식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겪어봤던 거는 코로나 때 하락장이니까 이때는 이제 금방 떨어졌다가 금방 올랐으니까 차라리 다행이었던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 차트를 보면은 연도별로 보더라도 꾸준히 이제 플러스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투자니까 손실이 될 수 있어요. 이제 1978년 이후로 보면은 한 8번 정도 손실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손실 폭이 훨씬 적은 거죠. 미국 주식보다 훨씬 적었어요. 가장 손실이 컸던 때가 2022년 고금리 때였어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마이너스 12%였어요. 아주 재수가 없었을 때 마이너스 12%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미국 주식은 최악일 때 마이너스 80%였으니까 이거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폭이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구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 이런 상황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자녀분들한테 알려줄 때도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불리하니까 어떻게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경험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습이 돼 있으면은 비슷한 상황일 때는 다른 식으로 내 자산들을 굴려줘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무조건 하셔라 이거보다는 학습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설명을 드리면은 2022년은 고금리가 시작될 때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릴 때였어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렸던 거예요. 코로나 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춰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들을 부양시켜줬어요. 근데 자산시장이 부양되면, 그러니까 주식에서 돈을 벌고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은 물건을 많이 구매해요.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잖아요. 그럼 경제학 원리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은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냥 돈 들고 있는 것보다 노트북이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되고 롤렉스 시계가 10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 되고 이러니까 돈 들고 있는 것보다 물건 들고 있어야겠다. 물건을 더 선호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물 교환을 하는 게 더 나아지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지금 현재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금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대출 받았던 거 금리가 올라가니까 덜 써야겠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경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뭐 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럼 자산 가격들이 쭉 떨어지니까 연구 포트폴리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이런 이제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 주식보다 하락률이 낮았던 건 현금성 자산도 보유를 하고 있고 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자산들이 커버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주면은 금리가 높아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건 수강생 분들한테도 그냥 외우라고 해요. 이거 뭐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엄청 길어질 거예요. 말킬에 채권 가격 정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알아야 될 거는 금리 오를 때는 채권이 좀 불리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이런 게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금리가 오르니까. 그러면 이 회사들도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대신에 금리가 오르니까 예금이나 단기 채권들, 이런 채권들은 금리가 올라요. 제가 23년도, 24년도 이럴 때부터 단기 채권이나 이런 거 채권 리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왜 그랬던 거냐면 고금리로 올라갈수록 단기적인 채권들은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외 채권이나 뭐 단기 채권이나 이런 상품들 얘기를 해주면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연습도 할 수 있고 저위험 상품들이 조금 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구간이었던 거예요. 재테크를 할 때 50년, 100년이다. 우리 자녀분들이 할 때 생각한다 하면은 단기 채권이 유리한 구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고금리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이런 구간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값 같은 경우는 미국 투자자나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말고 전체 글로벌로 따지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고 그래서 달러를 좀 더 살려고 하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예금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증권사에서 달러 예금 팝니다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달러가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 또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금리도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럼 이제 원달러 환율은 오르게 되겠죠. 물론 이거는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드린 거지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러가 유리한 것 때문에 높아진 달러가 내려와요. 그런 이제 현상 때문에 금값은 비교적 올라왔던 거죠. 주식도 간단하게 짚어봤고 채권도 간단하게 짚어봤고 금이나 단기 채권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런 고금리 때는 단기적으로 연구 포트폴리오가 불리할 수 있구나. 고금리가 되는 물가가 오를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조금 주의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목돈을 뭐 1억 원 투자를 할 건데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나눠가지고 1년 동안에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수익이 지금 17% 이렇게 가까이 났으니까 그 수익을 노려야겠다. 이런 전략들을 취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길게 투자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연구 포트폴리오 해라 이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런 자산들의 움직임을 학습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좋을 수 있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가지 자산인데 근데 이 네 가지 자산은 시기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주식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명확하게 따지면은 주식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 하면은 미래의 기대 때문에 오르기 시작해요. 채권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되고 금리가 높았다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 경제가 위기다 하면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달러 떨어지면은 금값은 올라요. 제가 금모으기 시리즈도 했었잖아요. 이제 금모으기 시리즈를 했던 게 달러 인덱스를 볼 수 있어요. 달러 가치가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값은 좋아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거는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중국에서 금을 매입을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금을 매입하고 있고 미국의 채권들은 이제 던지고 있다. 이러면은 미중 갈등,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금 모으기 시리즈를 한번 쭉 보세요. 매도까지 다 하고 어머니한테 선물도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따지면은 현금 캐시라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으로 변형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년 안쪽에 예금이 될 수도 있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단기 채권, 금리 ETF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 상품들은 우리가 그냥 길게 ETF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담고 있는 상품들은 만기가 짧은 채권들이에요. 우리가 만기가 짧은 것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하니까 지폐를 들고 있다고 하면 얘가 불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다만 작게라도 뭐 2% 3%라도 수익률을 주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은 투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짚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약 50년 동안 기간 쭉 본 건데 연평균 수익률이 현재 시점으로 8%가 좀 넘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았을 때는 40% 가까이 수익률을 줬었어요. 이거는 그 전에 최악인 기간들이 있었고 그 최악인 기간 이후예요. 보통 그래요. 삼성전자 투자한 것도 보셔도 최악일 때 투자하고 최고점일 때 수익률 따져보면 꽤 높잖아요. 이런 것처럼 연구 포트폴리오도 최악일 때를 지나고 나면은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적어지고 이런 이제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튼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지만 자주 이런 일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 다음에 최악일 때, 최악이라고 하면은 연도별로 최악이 아니라 2개월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점을 따집니다 했을 때 마이너스 15.5%가 됐었어요.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실률로 따지면은 단기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손실 본 구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런 구간들이 거의 없고 대신에 연구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이 손실 구간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포트폴리오 설명드렸고 자산도 설명드렸고 왜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제 영상들 올리고 보면은 고작 이런 정도 수익률로 추천하는 거냐, 이거 하느니 뭐 삼성전자 하겠다, 이거 하느니 엔비디아 모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재테크를 처음 했는데 갑자기 뭐 한다, 이건 좀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알면 좋지만 초등학생이 미적분 알면 좋지만 근데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실 거고, 엄마 이거 나 지금 미적분 배우는 게 맞아? 난 재능이 없나 봐, 이렇게 될 거예요.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 갑자기 주식 얘기하면은 아 나는 주식에 재능이 없나 봐, 나 주식 못하나 봐, 이렇게 될 거예요. 단계가 있는데 천천히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 안전지향적인 걸 좋아하시고 손실이 적은 걸 좋아하셔서 제 영상을 보기 시작하셨을 테지만 아마도 실제로 겪어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자산을 잘 굴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는 손실을 조금 더 견디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겪어봐야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교육원 목표가 우리나라 평균 수익률 증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수익률이 낮아요. 연금 수익률 기준으로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들은 거의 뭐 잘 될 때는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 제 영상 보시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분명히 또 뭐 ETF들 뭐가 좋니, 뭐 실제로 투자해야 되니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자세한 얘기고 제가 뭐 수치 읽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이버 카페에 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전에 써둔 글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